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15일 월요일 신문사설비평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투기 관련된 사설입니다. 연일 부동산 투기 관련된 사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국민 분노엔 침묵, 자신 의혹엔 좀스럽다는 대통령. 조선일보는 혀 내두르게 하는 여당 의원들의 부동산 재테크. 중앙일보는 신속하고 제대로 된 LH 수사로 추가 비극 막아야 한다. 동아일보는 시한부 장관 변창흠에 맡겨진 만시창이 이사 대책 법안. 한국경신문은 마구 던지는 미봉책으로 LH 사태 땜질할 건가. 벨기엔신문은 변창흠표 이사 공급 대책 판을 다시 짜라. 동아일보는 문 대통령 일가 부동산 논란 좀스럽지 않은 중대 문제다. 한겨레 신문은 수사에 감나라 배나라 말고 의원 전수조사부터 하라. 경향신문은 LH 고비 맞는 3기 신도시 동력 신뢰 속도 살려가야 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논조로 사설 내보냈습니다만 대통령이나 정부, 야당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책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불법 투기를 수사한다고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투기 합법과 불법 구분하기도 굉장히 모호할 것입니다. 물론 명백한 불법 행위가 또 드러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그 경계가 모호하다. 모든 국민이 부동산 투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사 대책이니 신도시 건설이라 하는 것 이걸 계속 추진해 나갔을 때는 또 지난번에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전부 멈추고 토지주택 공개념이 입각해서 원점에서 다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사실은 이 수요 공급만 가지고 어떤 제도를 둘 경우에 이 소요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서는 이 토지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백신 관련해서 한겨레 신문은 접종 참여 높일 백신 휴가 도입할 만하다. 요즘 백신 접종 이후에 굉장히 몸살 온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계속 백신을 접종한 상황에서 업무를 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 그래서 휴가가 필요하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안전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휴가 조치뿐만 아니라 지금 발생하고 있는 사망 사건에 대해서 기저질환자의 경우 백신 접종과 상관없다라고 정부가 발표하는 것만으로 이건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김칫국 마시는 야 단일화 협상, 유권자 인내 시험하려드나. 문화일보는 범야 회생 시금석될 오안 단일화 모양 좋게 일어나야 한다. 이게 지금 야당 보수권에서는 야당 단일화로 박영선 후보를 이기는 그래서 내년에 대선 선거 전초전을 마련하는 이것이 핵심이죠. 그런데 1년짜리 임기가 이렇게 관심이 높은 이유가 바로 이제 대선 전초전 때문에 그런데 사실 대선 서울시장을 누가 하느냐 대통령을 누가 하느냐 그것은 보수 양당 간의 권력 투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사회 일반 전체 국민 한국 사회를 놓고 볼 때 이 보수 야당의 후보 단일화의 문제 이전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후보 단일화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양당의 가치가 무엇인지 왜 단일화 하려는 것인지 이 정치적 목표가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단지 서울시장 되고 내년에 야당이 권력 잡고 그것만 목표로 한다면 정치 발전은 없는 것이죠. 시계추처럼 권력이 보수 양당을 오가는 것 뿐이다. 시수게임에 불과하다. 정말 그들이 보수 정당이라면
보수 정치의 가치가 뭐고 무엇을 실현하기 위해서 후보를 단일화하려고 하고 선거 이기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쿼드에서 재확인된 완전한 북한 비핵화, 동아일보는 미 대북 정책 곧 완성, 북한 몸값 올리려던 포위 압박 자초할 것, 한국경신문은 더 강화되는 중국 포위망 신국제질서 대응 전략 있나, 문화일보는 정상선언으로 공식 출범한 쿼드와 적극 동참 당위성, 한겨레신문은 중국 겨냥한 쿼드 본격화 정교하게 대응해야, 경향신문은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협상력 끌어낼 카드 내놔야 한다. 뭐 이렇게 여러 관점에서 사설이 나왔는데요. 미국, 인도, 호주, 일본에다가 쿼드 협상이죠. 한국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북한과 중국을 봉쇄하는 전략인데, 그렇게 되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 신냉전 구도가 강화되는 것입니다. 미중 대립 구도가 진행되는 오는 과정에서 국제 공조를 통해서 미국이 이 전선을 중국 포위 전략 전선을 넓히는 것이죠. 한국이 이런 신냉전 질서에 편입되는 것은 이런 이 신냉전 질서 나아가서는 미국과 중국의 전면전은 3차 세계대전 이건 지구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는 전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어떤 국지전, 한반도라든가 아니면 해상이라든가 이런 곳에서의 이 국지전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신냉전 질서에 편입되는 것은 동북아 정세의 긴장과 전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직접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봉쇄와 함께 한반도에 있어서의 이 전쟁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 비핵화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 4대 강대국의 그 엄청난 핵무기 군사력 증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평화적 국면과는 거리가 멀다. 북한이 비핵화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이 고립 봉쇄로부터 이렇게 평화 국면으로 전환하고 평화의 장을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북한에게만 물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한이 이런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롭게 형성되는 이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신냉전 질서에 곧대로 편입되는 것은 굉장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차별 관련해서 경향신문은 언제까지 입사 면접부터 성차별을 겪게 할 것인가, 동아지역의 신입사원 채용 면접에서 한 성차별적 질문을 했다는 거죠. 이건 남녀차별금지법에 따라 제재를 가해야 하지만 성차별이 남녀차별만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도 당연히 금지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헌법에 남녀차별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성차별, 성소수자 문제까지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난지원금 관련하여 조선일보는 돈 뿌리기 사업 절비, 이런 날림 추경에 빚 10조 내겠다니 비판하고 있는데, 당연히 선별적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재난이 전 국민적인 거고 전국적이고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재원은 재벌 등 탈세를 징수하고 부자들에 대해서 재난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부채, 장기적으로 국민이 부담해야 할 그런 채권 발행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재난지원금의 추경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라든가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예산을 끼워 넣는 것, 전면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제와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쿠팡 100조 대박이 던진 메시지 정부 직시한다. 매일경신문은 쿠팡 유통혁명 중인데 이마트는 아직 월 2회 영업
배송 규제라니. 뭐 이 쿠팡이 미국 증시에 이제 상장되면서 한국의 규제문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법률에 대한 규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여기 쿠팡이 로켓 배송이라고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상황인데, 장시간 노동과 고강도 노동, 그래서 그 노동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로켓 배송, 이거 사회적으로 금지시켜야 할 일입니다. 어떻게 로켓의 속도로 이걸 배송한단 말입니까? 물론 뭐 차량이 과속해야 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그 차량을 운행하고 또 배달하는 이 노동자들의 삶, 이 노동자들의 노동의 속도가 로켓처럼 빨라서야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배송을 하는 것인가?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건 뭐 행복하기는커녕 생명을 보존하기도 어려운 정도의 속도로 이것이 배송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규제해야 합니다. 자본의 이윤과 주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동자의 이 착취와 과로, 소비자의 수탈이 공공연히 인정되는 사회라면 이것은 정상적인 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노동의 죽음을 방치하는 범죄이다. 이를 통해서, 이런 어떤 범죄를 통해서 기업이 성장하고 주가 가치가 커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플레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보복 소비의 공급 애로까지 인플레이션 텐트럼 기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한국 정부와 한국은행과 정부, 뭐 기획재정부가 되겠죠. 또 학계, 언론에서 거시경제 지표를 놓고 인플레 논란이 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리 문제도 나오고 또 해외나 국내 이 주식 투자 문제도 얘기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물론 뭐 부동산 투기 문제, 국가 부채, 가계 부채 문제, 여러 가지 거시 경제 지표를 둘러싼 인플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뭐 그것은 그것대로 전문적으로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논의되어야 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저소득층의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정부 공식 통계로도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한 18% 정도 줄었고, 상위 20%에서는 대략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소득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 생필품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 이 인플레 문제는 그냥 단순히 뭐 경제 현상으로서 인플레냐 디플레냐는 이런 논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직접적인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인플레 문제를 논할 때 반드시 하위 계층, 노동자 서민의 삶의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까지도 이 인플레 논쟁에서 반드시 같이 논의되고 공유돼야 한다라는 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3월 15일 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